이렇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는 제로 코로나 폐지가 되는 시나리오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인해서 수혜를 볼만한 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산화방지제 산업입니다. 보통 산화방지제라고 하면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 같은 게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이 산화방지제는 일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유기물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인데요. 유기물이라 함은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유기물은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자연산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분해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또한 이 인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유기물 덩어리인데요.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노화가 진행이 되고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많이 상하기도 하죠. 이는 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나 자외선에 반응하면서 색이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투명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누렇게 변색이 되잖아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 산화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등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종류의 플라스틱은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2021년에 여름에 캐나다 기온이 섭씨 54도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때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이나 우편함이 녹아버리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산화반응, 그리고 자외선, 열 등에 취약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물리적인 성질이 변하고 형태가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조 과정 중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이 바로 산화방지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방지제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플라스틱은 여러 산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만큼 플라스틱 판매량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근데 중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제로 코로나를 폐지하고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중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와 함께 산화방지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은 이후에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은행, 모건 스탠리, 노무라 홀딩스, JP 모간 등에서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전체적으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도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사용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에 따르면은 지난 2022년 8월 말까지 집계된 시설 파괴 규모는 1,145억 달러이며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재건 비용은 1,97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신도시 또는 재건 사업 투자비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비중은 4에서 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대략 80에서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나로는 10조 원 가량이 쓰이게 될 예정인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산화방지제 산업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산화방지제 시장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는 플라스틱 완성품의 0.1%에서 0.2% 정도 가량이 첨가되는 화학 제품으로 전체 원재료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때문에 시장 규모 또한 28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에 비해서 정작 진입 초기에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객사인 석유화학 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산화방지제의 공급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수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며 이미 소수의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로는 생산 능력이 가장 높은 독일 화학업체 바스프가 48%의 점유율로 글로벌 산화방지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 뒤로 우리나라의 송원산업이 22%, 일본의 아데카가 10%, 미국의 SI그룹이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송원산업은 국내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산화방지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세계 2위 산화방지제 기업인 송원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